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1차 쌍방 관세 발효가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중국도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조치 발효했지만 오늘 코스피는 대체로 오름세에 뛰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시장의 기대는 전면적 관세 부과 단행 시 단기 변동성 확대로 형성돼 있었지만 선행된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관세 부과 자체를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증시에 충분히 선반영이 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세계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는 낙관적인 시각이 반영된 하반기 한국 경제와 기업이익 전망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하반기 코스피의 목표치를 2750에서 2580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3분기 코스피의 단기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2차 제재 품목에 대한 관세 결정 전에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 접어든 사이 달러화 강세의 속도 조절과 2분기 실적 시즌 등이 단기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 모처럼 빨간불 들어와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유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혼조세에 뛰면서 오전 구간 보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05포인트 올랐습니다. 2276.92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6일 상대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무역 전쟁을 향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전거래일에 오른 데 이어서 오늘 장 초반 지지력 나타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고된 악재임에 따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의약품과 서비스업, 전기전자 업종과 은행 업종 등은 상승세였습니다. 반면 철강, 금속과 비금속 광물, 건설업과 기계업종 등은 하락세 보였던 오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대장주 삼성전자가 강세 보였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와 현대차, 네이버와 KB금융 등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오늘 전거래일보다 2.04포인트 내려주면서 806.85포인트에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세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신라젠과 메디톡스, CJ-ENM과 바이로메드, HLB와 나노스, 셀트리온 제약과 포스코 캠텍 등은 강세 보였던 오전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우리 시장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구간에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6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샘표입니다. 샘표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미국과 중국이 쌍방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중국은 이번 관세 부과 품목에 미국산 대두를 포함시켰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던 미국산 대두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 대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샘표 등의 업체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리서치아름연구원은 대두 작황 호조와 또 무역 분쟁 심화로 하반기 국제 대두 가격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샘표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97%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1,150원 올랐고요. 48,3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 기대와 또 저평가 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케어랩스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501억 원, 영업이익은 37% 늘어난 86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디어 플랫폼 부문은 굿닥과 바비톡의 트래픽 증가에 따라 크게 성장했고, 또 솔루션 부문도 지난해 7월 인수한 EBD의 실적이 올해 완전히 반영됨에 따라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케어랩스 주가는 지난 3월 코스닥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기록해왔지만 올해 예상 주가 수익률이 25배로 상장 당시 받았던 유사 기업 대비 할인된 밸류에이션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이제는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케어랩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9%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3,150원 올랐고요. 31,1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기는 지난 5일 0.35% 그리고 6일에는 3.85% 상승 마감하며 3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1,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하며 종전 추정치와 또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품 믹스 효과와 또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마진율이 종전 대비 상향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어서 2분기 실적의 특징은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카메라 모듈, 기판 매출 감소, 가동률이 하락했고 또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만 매출 증가와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8%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6,500원 올랐고요. 15만 5천 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주가 오늘 오전장에서 약세 보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철강 세이프카드를 발동하며 철강 가격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수급에서 수출로 해소돼야 하는 물량이 주요 지역의 철강 가격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이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세이프가드와 같은 전면적인 규제는 오히려 철강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미국의 열연 가격은 연초 톤당 710달러에서 7월 현재 1,013달러로 42% 급등했고 또 같은 기간 유럽연합에서는 570달러에서 849달러로 또 중국은 575달러에서 615달러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우려대로라면 미국 수출이 막혀 그 외 지역 철강 가격은 약세를 보여야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232조가 전 세계 철강 가격 상승 견인에 일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동국제강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 하락했습니다. 주당 230원 빠졌고요. 7,32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시트리입니다. 의약품 제조사 시트리가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발표한 판매 중단 해제 리스트에 이 시트리 제품 일부가 포함된 것이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식약처가 이날 발표한 잠정 판매 중지 및 해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 시트리가 제조한 4개 제품이 포함된 것이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트리 제품 총 6개는 판매 중단 리스트에 포함됐고 2개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일에서 9일 오전 8시까지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사용된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치료제 211개 품목 중 187개 품목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91개 품목은 판매 중지 및 제조 중지를 해제했고 나머지 128개 제품은 잠정 판매 중지 및 제조 중지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트리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9%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원 상승했고요. 6,31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가 유전자 치료제 특허권 강화 기대감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와 특허권 분쟁을 이어가던 이연제약이 오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연제약은 투자 수익 실현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동사의 주식 약 56만 주를 블록딜 처분했습니다. 처분은 소유 주식 수는 10주인데요. NH투자증권연구원은 작년 11월 이원제약이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특허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악화된 관계가 표면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블록딜 처분은 바이로메드와 이연제약이 완전 결별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위 소송은 5월 23일 각하 판정이 내려졌고 이후 이연제약이 중재원에 추가 신청을 해서 이 결과는 내년쯤에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두 업체의 결별 시나리오는 바이로메드가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특허와 또 제조권에 대한 권한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바이로메드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9% 상승하며 빨간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11,700원 올랐고요. 22만 8,8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틀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0.64%가량 올라주면서 14.90%포인트 올랐습니다. 2287.77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1.1포인트 정도 낮아졌고요. 807.79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현재 모습입니다. 네, 양장 지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2.03%가량 올라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가 오늘 상한가 들었습니다. 현재가는 6,56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화전기 보겠습니다. 21.13%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8,9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줬고요. 현재가는 51,500원을 보여주고 있는 삼화전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화 콘덴서 보겠습니다. 8.8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9%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7,7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0만 원 보여주고 있는 삼화 콘덴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은행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내 모든 종목이 올라주고 있는 은행 업종인데요. 기업은행의 상승세가 가장 큽니다. 2.2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16,100원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행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서비스업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62%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에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게 되면 코웨이가 오늘 강세입니다. 4.7%가량 급등하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4,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1,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코웨이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약세 보이고 있는 업종들 한번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현재 3.77%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이 현재 약세입니다. 18.8%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23,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0만 1,500원 보여주고 있는 부산산업 종목이었습니다. 건설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3.71%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토건이 16.41%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켰고요. 현대건설이 현재 8.2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성건설도 약세입니다. 7.8%가량 주가 빠지면서 115원 정도의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1,36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일성건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성장 기업들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49%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종목이 8.3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9%에 가까운 상승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3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31,150원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업종 보겠습니다. 역시 상승세 큰 종목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오늘 강세입니다. 7.72%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7,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04,400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포스트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6.55%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9,760원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니아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업종이 현재 4.21%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동스틸이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16.44%가량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1,460원으로 낙폭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420원 보여주고 있는 대동스틸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명전기까지 보겠습니다. 13.73% 역시 급락하고 있는 세명전기 종목입니다. 1,09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6,8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세명전기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630억 원 물량들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95억 원 저가 매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630억 원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있습니다. 개인이 15억 원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45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만이 홀로 454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1,175계약, 그리고 기관이 973계약, 물량들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3,623계약, 물량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잔중 나온 공시들이 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3일제약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액이 주당 17,250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SK 하이닉스 세미컨덕터며 계약금 규모는 54억 원입니다. 네, 이어서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 갑도물산이 자사의 주식 10만 주를 장내에서 추가로 매수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갑도물산이 보유한 대원전선 지분율은 29.75%에서 29.89%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어서 경인양행 보겠습니다. 경인양행이 자사 보통 주식 5만 주를 1억 9,940만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경인양행은 처분 목적에 대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3일제약 보겠습니다. 3일제약 전일 대비 2.9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800원 빠졌고요. 26,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크윙 보겠습니다. 테크윙 전일 대비
네, 1.34% 하락했습니다. 주당 200원 하락한 14,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원전선입니다. 10.58% 하락하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190원 빠졌고요. 1,60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인양행입니다. 0.36% 상승했습니다. 주당 20원 올랐고요. 5,540원에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싱웨이 코리아가 최대 주주로 변경됐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싱웨이 코리아가 보유한 금호타이어 주식은 1억 2,927만 주입니다. 다음으로 원하이텍입니다. 위나이텍은 덕일플러스건설과 31억 4,960만 원 규모의 수원시 평동 SK브이온 모터스 신축 공사 중 DH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의 4.59%에 해당합니다. 네, 계속해서 솔고바이오 보겠습니다. 솔고바이오는 척추관 삽입용 케이지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6일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중국 업체와 139억 원 낸드 MCP 공급 계약을 했다고 지난 6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전일 대비 하락하고 있는데요. 2.42% 하락했습니다. 주당 160원 빠졌고요. 6,46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윈하이텍입니다. 0.11% 하락했습니다. 주당 5원 빠졌고요. 4,69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솔고바이오입니다. 4.56% 하락했습니다. 주당 28원 빠진 586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반도체 보겠습니다. 0.8% 하락했습니다. 주당 40원 빠졌고요. 4,97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 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0.82%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현재가는 36,550원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해상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오늘 1.76%의 강세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5,950원의 거래가 확인해주고 있는 강원랜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DB손해보험 보겠습니다. 현재 2.1%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켰습니다. 1,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63,200원 보여주고 있는 DB손해보험 종목이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보겠습니다. 1.47%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4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755원의 폐장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넷마블 보겠습니다. 2.8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4,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역시 보여주고 있고요. 16만 500원의 거래가까지 보여주고 있는 넷마블 종목입니다. 다음 한섬 보겠습니다. 3.14% 약세 흐름 속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2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38,500원 보여주고 있는 한섬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대상 보겠습니다. 1.5%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7,050원 기록해주고 있는 대상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종목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85%가량의 상승 흐름 속에서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6,500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강세입니다. 6.14%의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2,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39,750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넥신 보겠습니다. 2.34%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2,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10만 500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체리브루 보겠습니다. 현재 2.73%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3,01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 보겠습니다. 5.05%가량 올라줬습니다. 1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92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도 강세 흐름 속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7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떻게 장 마쳤을지 잠시 후부터 확인해 보겠고요. 그 전에 오늘은 현재 구간 실적 개선주들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코스닥 시장을 이끌 실적 개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가 최근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와 게임, 엔터주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유니테스트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4배 이상 증가한 124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유진테크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3배 이상 늘어난 86억 원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낸드 덕분에 실적 호조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오는 4분기부터 웨스턴 디지털에 대한 낸드 테스터 수주가 시작이 됩니다. 유진테크 역시 3D 낸드와 관련된 장비의 신규 매출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 업체들의 3분기 호조세도 기대가 됩니다. 신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위메이드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12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썬데이 토지 역시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글로벌 흥행 성과가 당장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당분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엔터주의 실적 상승세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분기보다 영업이익이 6배 이상 증가한 73억 원 기록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트와이스 이외에도 갓세븐과 데이식스, 스트레이키즈 등이 대거 컴백할 예정입니다. 3분기 콘서트 매출로 갓세븐과 데이식스의 월드 투어와 트와이스의 아시아 투어가 반영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확인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57% 상승했습니다. 12.93포인트 오른 2285.8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0.08% 하락했습니다. 0.61포인트 빠졌고요. 808.28포인트로 장을 종료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미중 무역 전쟁 돌입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이미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고 또 관세 부과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 출발해서 한때 장중 한때 상승했지만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채 하락하며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726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네,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장 초반 매수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매도 전환해서 591억 원 매도하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오늘 홀로 1221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7억 원, 433억 원 물량들 팔며 장 마감했고요. 기관이 홀로 490억 원 물량들 사며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있었습니다. 1150계약 그리고 604계약 물량들 팔며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홀로 3237계약 네, 강한 매수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세 많이 보인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 흐름 속에 장 마감 지었습니다. 그 다음을 은행업종이 이었습니다. 1.66%가량 올라주면서 1.5%를 넘는 강세 흐름 시연해줬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업도 강세였습니다. 1.65%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1.5%대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0.84%가량 올라주면서 장 마무리 지었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고요.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현재 3.83%가량 주가 빠지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건설업종도 약세였습니다. 3.62%가량 주가 내리면서 마감 지었고요. 기계와 철강 금속업종은 2.56% 그리고 2.38% 각각 빠지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기술 성장 기업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55%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줬던 오늘 시장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제약업종 보겠습니다. 1.18%가량 올라주면서 1% 넘는 강세 흐름 시연해줬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과 IT 부품 업종도 1.13%가량 동일하게 올라주면서 오늘 장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업종은 4.06%나 빠지면서 오늘 급락했고요. 기타 제조와 건설업종이 3.98%, 3.55% 각각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업종은 2.45%가량 주가 빠지면서 장 마무리 지었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폭 가장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생표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죠. 11,150원 올랐고요. 48,35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화전자입니다. 네, 1,510원 올랐고요. 6,560원에 역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산업이 19.20%로 가장 큰 낙폭 보여줬습니다. 10만 1,0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우 AL입니다. 18.19% 하락했습니다. 주당 825원 빠졌고요. 3,71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가장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NC트론이 가장 큰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21.81% 상승했고요. 829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앙오션입니다. 중앙오션 19.28% 상승했습니다. 주당 695원 올랐고요. 네, 4,3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YOM이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6일 거래 정지된 이후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9,350원 떨어진 21,95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위원회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